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사례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앤플레이에서 연극놀이 파트를 맡고 있는 김선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한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자기 중심적 사고는 만 2세에서 만 7세까지의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과정인데요. 이때의 아이들은 아직 인지적인 발달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고 자신의 시야가 아직 다양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관점으로만 열심히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중심이 나로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는 게 그 발달 단계에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쵸. 그렇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때 사실 그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타심이라거나 그쵸. 공감 능력이라거나 이런 사회성을, 그렇죠, 배려심,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선 사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시켜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아이들한테 잘못되게 개입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부모님들이? 그쵸. 이제 너무 수용해 주시는 부모님들 곁에서 이제 자란 아이들은 자기의 관점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의 생각이 옳은 거고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더더욱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화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반대로 더 양보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왜 네 생각만 해? 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곁에서 이제 자란 친구들은 이제 자기의 생각을 잘 이야기하지 못해서 위축되거나 자기의 생각보다는 타인의 생각을 더 위주로 보게 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내 생각이 맞은데 하면서 이런 방어적인 생각으로 더 강화가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맞아. 그럼 이런 그 사례를 가진 아이를 수업을 해보신 적 있나요? 네, 너무 귀여운 친구였는데요. 이제 항상 이제 놀이 시간이 끝나면은 더 놀고 싶다고 울면서 떼쓰고 안 가려고 하고 이제 밖에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친구 기다리고 있는데도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로 안 나가려고 아주 용을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렇지, 놀이 가운데서도 그 아이는 좀 자기 주도성대로만 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나요? 그쵸. 자기 주도로 놀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그럼 그거를 연극놀이로 어떻게 아이한테 그런 조망 수용 능력을 개입하셨나요? 일단은 그 아이한테는 이제 주도성은 아이가 그때 한참 길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의 주도로 역할 놀이는 이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개입이 필요한 거죠. 아이는 지금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때 한 번은 제가 병원 놀이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끝나갈 시간이 다 됐는데 아이가 안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또 울 것 같고 100% 또 안 나가겠다고 할 텐데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환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워서 선생님 저 여기 아파요. 주사 놔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친구가 잠시만요 하면서 주사기를 가지러 갔어요. 그때 제가 얼른 나가서 다음 환자 역할을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 저 지금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도대체 언제 끝나요? 저도 너무 아파요. 저도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시 그 누워있던 진료실의 환자로 돌아가서 선생님 근데 저 여기 너무 아파요. 저 조금만 더 봐주세요. 저 약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선생님이랑 조금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떼를 썼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이가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가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러고 이제 제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이제 역할 놀이가 끝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친구야, 여기서 환자가 이렇게 계속 누워서 안 나가겠다고 더 봐달라고 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 하고 물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화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앞에 있는 환자가 안 나가고 계속 선생님한테 떼를 쓰니까 화가 났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선생님도 가끔씩 이제 우리 친구가 이렇게 놀이 시간이 끝났는데도 안 나가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은 어찌해야 될 줄 모르겠어. 그런 감정을 선생님은 당황스러운 기분을 느껴.
하면서 이제 그 감정에 대한 네. 이야기도 해주면서 네. 선생님은 너가 느꼈던 것처럼 당황스러움을 느껴 하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랬더니 아이가 멋쩍게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제 시간에 아이가 놀이를 마치고 집에 갔죠. 이게 이제 이걸 보시는 부모님들은 그게 어떻게 아이한테 조망 수용 능력, 뭐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을 어떻게 개입한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게 거리두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그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자기와 이 전체의 거리를 통해서 객관적 사고를 가지고 볼 수 있게 해준 기법인 거예요. 그쵸.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에는 역할놀이가 가장 좋긴 해요. 근데 역할놀이를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쵸.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예, 연기해본 적도 없는데 뭔가 대단하게 무언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내가 이 상황을 만들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부모님들이. 근데 사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역할놀이를 할 때 아이는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도 한참 올라오고 주도성도 한참 올라올 테니까 알아서 본인들이 맥락을 끌고 갈 거예요. 여기에서 부모님들은 잘 맞춰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이의 반응에 잘 이야기해 주시면서. 근데 여기에서 아이들은 아직 사회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정형화된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이벤트처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소스를. 아까 제가 병원놀이 했던 것처럼 병원놀이도 계속 똑같이 환자와 의사로만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새로운 이벤트, 뒷사람이 등장했잖아요. 뒷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때 이런 사회적 상황도 있겠구나 하면서 아이가 그 사회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상대방이 느낄 기분, 감정, 생각들을 본인도 한번 경험해 보게 되는 거죠. 그 역할로서 말을 하게 되니까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가 자기 중심적 사고가 강할 때 어떤 사회성에 대한 부족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아이한테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1000번은 말해야지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 놀이 가운데에서 아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사실 아이는 굉장한 사회성이 생기는 거죠. 그쵸. 네. 그쵸, 맞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책 읽어주실 때 우리 동화책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동화책 읽어주실 때 한 번씩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얘는 왜 이 표정을 짓고 있을까? 얘의 기분은 왜 그렇게 나빴을까? 하면서 그 정서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시다 보면 아이가 왜 그럴까? 얘는 왜 이렇게 표정이 찌푸리고 있는 거지? 이 책에서는 이제 슬퍼서 뭐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뭐 울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 입으로 한 번 또 뱉게 되면서 인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구나, 얘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분을 느끼는구나 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우리 방금 얘기 나눴던 거를 토크 활동으로, 역할놀이로 잠깐 이제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제 아이가 이해하기 쉽겠죠, 받아들이기. 생각보다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쵸. 근데 그게 왜 어려워하냐면 뭔가 내가 해줘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력이 엄청납니다. 그 뭔가 구조적인 정해진 그런 틀이 아니라 아이가 하고 있는 그 사고 가운데에서 같이 따라가 주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맛있는 요리를 했어. 밥을 먹었어. 배부르다. 우리 낮잠 자자. 그런데 여기는 태양이 너무 세서 너무 뜨거워. 벌써 이게 문제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쵸. 그럼 뭐 친구한테 이제 뭐 자녀한테 너무 뜨거워서 못 자겠는데 어떡하지? 자체가 아이한테 문제를 제공한 거예요. 그쵸. 그럼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오두막으로 가자. 아니면 우리 저기 뭐 그늘로 가자. 내가 그늘을 만들어 줄게. 그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굉장한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빠져나오게 해주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서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에게 이벤트 하나 제공됐잖아요. 문제적 상황을 제기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를 통해서 문제 해결력도 길러지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그 잠깐을 못 기다리셔서 그럼 우리가 가서 저기 가서 숨자, 저기 가서 피하자 이렇게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흥미를 잃게 돼요. 자기 주도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제안을 먼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해결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네. 이 놀이라는 것이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해요. 그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노는 것이 본능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놀이를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그 준비의 모든 단계를 마치는 그 소스가 바로
놀이죠. 그쵸. 연극 놀이인 거죠. 역할 놀이. 왜 건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가요. 그쵸. 아, 저 사람은 참 사람이 멋지다. 왜 이렇게 저렇게 당당하지? 저렇게 문제로 생각지 않고 금방 저렇게 이겨내지? 그런 사람의 특징이 보면 역할 변형이 잘 돼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반대로 굉장히 마음의 고생이 심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좀 우울증이라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역할 변형이 잘 안 돼. 맞아요. 네. 이게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많은 역할들이 있잖아요. 선생님은 혹시 지금 어떤 역할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역할, 집에 가면은 남편의 역할, 또 아빠의 역할, 또 우리 엄마를 만나면 아들의 역할, 그렇죠. 제 친구를 만나면 친구의 역할,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 역할. 그렇죠.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연기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빠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아들로서의 어머니를 만났을 땐 아들로서의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역할 충동이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오는 저는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쵸. 당사자는 괴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괴감이 들고 회의감이 들고. 그렇죠. 자기 중심적 사고가 그렇게 강화돼 버린 상태에서 초등학교를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 사고로 해결을 하고 이해를 해버리니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맞다라고 지금 8년째 살아왔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실 그거를 변화시키기는 빼는 작업이 훨씬 오래 걸려요. 그렇죠. 그때는 훨씬 더 어렵죠.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된다면은 조금 더 좀 더 수월하게 아이들이 금방 이제 인지를 할 텐데 어렵죠. 이미 그렇게 굳어졌으면. 이거를 엄마 아빠한테 쉽게 이해시켜 줄 수 만한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자녀가 나와보면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야. 그겁니다.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듯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문제를 직면하면서 이제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이도 지금 다 처음인 거예요. 그 처음을 가지고 아이한테 너무 나무라거나 혹은 그냥 아이니까 하고 그거를 그냥 무마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아주 지혜롭게 가르쳐야 되는 소스로 그 상황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우리 본인들한테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우리 아이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하다고 여겨지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혹시 내 시야로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아이를 혹시 바라보진 않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의 틀로 우리 아이를 너무 바라보고 있진 않았는지 이 또한 나의 자기 중심적 사고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은 그 당시에 당연한 발달 과정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제 혹시 내가 너무 그렇게 아이에게 욕심을 부리고 있진 않았는지 이런 틀을 요구하진 않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자기 중심적 사고가 우리 부모님에게 먼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자기만의 주관적 사고는 있어야죠. 그렇죠. 하지만 그 주관적 사고가 너무 고착되어져서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형상이 너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닌지 맞아요. 그게 오히려 내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이 본 영상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 사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사례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